예, 2026년 3월 27일 금요일입니다. 단기로는 4359년이고 율곡 이중재 선생님의 상원 갑자년으로 계산했을 때는 1903년, 환단고기 삼성기 하편의 원중동 선생님의 기록에 하면은 올해가 74,145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문명학술원 425번째 그리스 비극 10번째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좀 종합 정리가 된 건데요. 이 그리스 비극을 다른 말로 샤먼의 비극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전통 뿌리 사상인 이 홍익인간 사상의 그 실천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해서 서구 유럽의 구조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가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보면서 다시 이 사면 제국의 부활과 네오 샤먼 시대를 맞이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그 내용이 조금 이제 좀 길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여기 제가 적어 놓았던 거니까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홍익인간 사상의 실천 원리는 연표문에 이제 끝의 구절에 이제 있는 내용인데요. 11세 도해 당군이 지위리 환인 때에 이를 이제 선포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이 한국사 복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그 역사의 이 발전 과정을 이렇게 보면 태고사의 재발견, 그 다음에 상고사, 상상고사, 중상고사, 하상고사,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고대사, 근대사, 현대사 이제 이렇게 이제 이어가는데요. 우리 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 내용을 보면은 일신강충, 그 일신강충, 그 다음에 성통강명, 그 일신강충은 이제 우리가 신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우리가 신화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무거기고 혼돈의 시대의 우주의 탄생과 함께 이어지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일신강충, 성통강명. 성통강명은 우리가 광명이라는 것은 태양신 사상인데요. 하늘 천과 관계가 있죠. 자, 그래서 이거는 제사장 신부가 매우 관계가 있고 환인과 관계가 있고, 그래서 환인은 호모 환인, 순다 환인, 천축 환인, 방고 환인, 재수 환인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일신강충, 성통광명, 제세이와 요거는 이제 지상의 이야기인데 이거는 이제 군사신분과 관계되고요. 그 다음에 홍익인간은 인간을 이야기하는 것은 천지인의 인, 생산자 신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산자 신분, 당군 천지를 이야기하고요. 군사 신분은 배들 환인을 이야기하고 제사장 신분은 환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근대에 와서 우리가 공화주의라는 것이 있는데, 이 공화주의라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 키케로가 이제 이 정의를 했는데, 공동의 이익이라는 거, 공동의 이익으로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인류의 가장 중심적인 사상은 진리를 향한다는 것이죠. 여기 이제 우리 그 한국사 복원의 가장 이제 우리 기록으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인 겁니다. 일신강충, 성통광명 제세유와 홍익인간, 공화주의, 진리의 정치. 자,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그 한국사의 역사는 삼지 제도로 해가지고 이를 이제 두매질이 연구했는데, 환인, 환웅, 당군, 천지인, 제사장 신분, 군사 신분, 생선자 신분, 환인, 환웅, 당군,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호모 환인이 이제 호모 사피엔스인데요. 유발 하라리의 그 사피엔스가 있죠. 그 호모 사피엔스가 호모 환인이죠. 10만 년에서 7만 4천 년까지를 우리가 호모 환인이라고 하죠. 자, 이때를 우리가 이제 태고사의 새발견, 그 다음에 7만 4천 년에서 3만 5천 년까지, 예, 이거를 순다환인, 그 다음에 3만 5천 년에서 1만 2천 년까지, 이걸 천축환인, 그 다음에 1만 2천 년에서 9천 년 사이, 이거를 방고환인, 그 다음에 9천 년 전부터는 우리가 고대사가 시작되는데 이게 제석환인이 되겁니다. 제석환인. 자, 그래서 이 천축 지방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 마고승에서 이덕응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마고승에 이제 천축 지역의 마고승에 들어갔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3만 5천 년에서부터 1만 2천 년 사이가 가장 또 다시 이제 빙하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추위를 피해서 우리가 타클라마칸 사막과 히말라야 천산의 언저리에서 눈 녹인 물을 그 이용해서 이제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도지에 설명이 되어 있다시피 부도지에는 우리가 마고승에서 박재상 선생님께서 서쪽으로 이동한 사람이 금악 세력이고 동쪽으로 이동한 사람이 태백이다. 그 다음에 북쪽으로 이동한 사람이 천해이고 흑수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남쪽으로 이동한 것을 우리가 삼위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9,000년 전에 이제 고대사가 이제 시작되는데 놀랍게도 1만 2천 년 전에 지금의 튀르키예의 아나톨리아 지방에 크리벨리 테페의 그 신전이 이제 발견되는데, 이게 무려 뭐냐면 1만 2천 년 전에 그 유적이고요. 그 위에 이제 또 다시 찬탈리휘크가 이 9,000년 전에 유적을 우리가 발견을 했습니다. 이때가 이제 제석환인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사장 신분이 환인이라면 환웅은 배달 환웅이라고도 하는데 군사 신분은 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배달 환웅 시대가 들어왔다는 것은 군사 신분을 가지고 있는 권력이 확대 평정되어서 그러면은 이러한 군사 신분이 확대 평창될 수 있었던 이유는 수를 이용한 농경을 통해서 잉여농산물이 많이 생겼다는 것, 또 철기 시대에 이제 도래를 했다는 것을, 그 다음에 수레바퀴가 이용함으로써
이동이 쉬워졌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이 배달 환웅, 소위 말하는 군사 계급이 그 정치의 중심 무대에 서게 되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을 좀 기초로 해서 우리가 좀 들여다보면 구체적인 내용을 한 15개로 제가 한번 접어봤는데, 첫 번째는 세계 최초로 제국은 우리가 아카드 제국입니다. BC 2024세기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500년 전에 제국이 가장 먼저 생겼는데, 이게 아카드 제국이라는 겁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신아시리아 제국, 이 아시리아는 철기가 만들어졌죠. BC 916년에서 BC 612년 사이에 있었던 나라가 이 신아시리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국, 황제 의 위세가 강대한 그 국가들을 우리가 좀 열거를 해보면, 에디오피아 제국, 이란 제국, 중앙아프리카 제국, 대한 제국, 일본 제국, 대영 제국, 대미 제국,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제국이라고 불렸던 나라들이 대체로 이런 나라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라틴어로 이거 임펠리움은 지배, 권위, 통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지배 계급보다는 신분제 사이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로마 공화국의 밀집정관, 법무관, 조정관 등 선출직 정무관의 고유한 지휘권이 바로 이 황제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대통령이라 하는 것이 바로 집정관, 이런 것이 바로 오늘날의 이제 통령입니다. 네 번째, 최초의 제국이 이 아카드 제국,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최초로 통일하고 인류 최초의 제국이며 메소포타미아 종교를 믿었다. 자,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근중동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쪽에 있는 유프라데스 강, 동쪽에 있는 티그리스 강, 이거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때에 이 아카드 제국, 이 시기에 있었던 나라들이 유프라데스 강을 끼고는 아카드, 바빌론, 미라드, 우르크, 우바이드, 에리스가 있고, 그 다음에 티그리스 강에 정착했던 사람들은 두루시, 루칸, 니베베, 람루트, 그 다음에 바르즈, 키니, 푸코, 기르스, 라가시, 이런 나라들이 있었다. 이런 우리가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BC 2350년경에 이 아카드 사르곤 왕이 수메르 도시국가 정복해서 메소포타미아가 최초로 통일했다는 겁니다. BC 50년 수메르 지역을 최초로 통일했다. 그래서 이 아카드 제국은 제국 200년 동안 지배를 했고, 지배를 하다가 이란 고원에서, 페르시아 쪽이죠, 이란 고원에서 침입한 구티족에게 멸망당했다는 겁니다. 아카드 제국이. 다섯 번째, 우리가 리디아 메디아라는 것을 좀 알아야 되는데, 리디아 제국은 이 아나톨리아 남부 지방에 있는 제국이었고요. 메디아 제국이 이제 우리가 유프라데스 강을 끼고 있는 이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디아 제국은
이 아나톨리아 남부 지방에 있는 것으로서 BC 12세기에서 6세기. 자, 그래서 이 리디아 제국은 리디아어를 썼고, 아나톨리아, 티르키예 서부 쪽에 있는 이 아나톨리아, 그 다음에, 종교는 리디아 종교. 지금의, 티르키예 서부 지역이라는 겁니다. 6번째, 자, 우리가 메디나 제국, 파르티나 제국, 사산조 페르시아, 이게 이제 페르시아 제국 때인데 약 1200년 동안 이어졌고요. 종교는 바로 조르아스트교. 자, 그래서 이란의 북서부에 메디아인이 세운 고대 국가가 이제 이 메디아 제국, 파르티아 제국, 사산조 페르시아로 이렇게 1200년 동안 이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BC 614년에서 BC 612년에 이 나네베를 함락함으로써 이 아시리아 제국이 멸망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유프라데스강 서쪽 제국이 이제 무너지게 됐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앞전에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상고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박재선 선생님의 마고성을 부도지에 나오는 이 마고성을 꼭 알아야 되는데, 서쪽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 태백, 홍사 문명, 흑표옥. 흑표옥은 1만 년에서 1만 5천 년 전에, 그 다음에 천에, 흑수론, 흑요석 혁명, 3원의 등장, 3위 인더스 문명, 7번째 사산조 페르시아, 종교는 조르아스트교고요. 서쪽에는 마르다 종교, 아후라 마르다, 동쪽에는 미트라 종교, 밀교, 마니교, 풍유드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서쪽으로 진출한 것이 그리스 로마 귀족 국교가 되었고요. 이 마녀사냥은 구귀족 세력에 대한 탄압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그리스 비극은 샤먼의 비극이라고 하는데, 민본주의, 민주주의. 자, 동쪽으로 이제 진출한 세력들은 뭐냐면, 동쪽으로 진출한 세력들은 힌두교, 밀교, 풍유도, 샤먼 제국 영숙의 농경 중심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논농사, 밭농사를 했고, 대동사회가 발달됐는데 도당굿, 향약계, 둘의 품앗이. 12번째, 자, 공화주의는 모두의 이익으로, 자, 정치는 모두의 정치를 자, 그래서 이 공화주의는 모두의 이익으로 바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파 내지 민중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치를 하려면 어렵고 힘든 사람에 대한 애틋한 정이 꼭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13번째 이 국민파와 지금 현재 문파들과 지금 현재 권력 투쟁을 벌이고 있죠. 자, 그래서 국민파
서 있는 사람이 김민석이, 송영길이, 한준호, 이현주, 김상욱이, 신용환 이런 사람들이고요. 자, 그래서 이 국민파가 아닌 소위 말하는 노빠 문파로 바로 이 환상적인 우울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14번째, 우리의 사회가 만든 이 기형적인 정치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회가 만든 기형적인 정치다. 15번째, 정통 세력의 접촉, 전통 세력에 대한 비대화가 지금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삼원의 비극 10번째 전체적으로 한번 한국사포군 사부로서 전체를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